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 건강, 마음 건강입니다. 저자는 한의학 박사 손인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열학교실의 주임 교수인 저자는 서울시 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회 부회장 그리고 대한경락경열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한의대 플렉대학의 명예학장을 겸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징기가 단전으로 내려오면 양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양기가 처음 들어오는 징후는 따뜻한 기운으로 알게 된다고 했듯 하나됨 그 자체가 황홀경이요 선의 경지이다.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양생하는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잘 순응했고 몸을 단련하는 방법에 능숙하며 음식도 절도 있게 먹고 일상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였으며 또한 헛되이 과려하지 않았으므로 몸과 정신이 다 건전해서 천수를 다하여 100살을 더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술 마시기를 물 마시듯 하고 취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과도히 하여 정액을 소모하며 진기를 간직해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고 지나치게 성적 욕구만을 추구하고 욕심에 집착하며 일상생활에 절도가 없다. 그래서 50살이 되면 쇠약해진다.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각각 천명에 달린 것이다. 천명이라 하는 것은 천지와 부모한테 받은 타고난 원기를 말한다. 아버지는 천이요, 어머니는 지가 된다. 부정 모열이 왕성하고 약해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수명이 다 다른 것이다. 사람이 원기를 받고 태어날 때 부모가 튼튼하면 반드시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원기를 받을 때 어느 한쪽만 튼튼하면 반드시 보통 정도나 그 이하로 살게 된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 일체가 유심조라. 몸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요. 몸의 근본은 마음이다. 옛날 신성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병이 나지 않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의사는 몸의 병만을 치료하려 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 몸은 마음이 나타난 바이요. 마음은 몸의 근본이라. 몸 건강은 마음 건강을 전제하고 마음의 건강은 몸 건강을 보증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지라 몸 건강은 마음 건강에서 비롯되어지고 마음 건강은 몸 건강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첫 번째 덕목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 생명의 기본 물질인 물은 감사 생활을 하면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준다. 감사 생활은 건강 생활과 복쾌의 증진에 원천이 된다. 다음은 호흡이다. 곧 숨을 잘 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숨을 안 쉰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숨을 잘 쉰다는 것이요. 잘못 산다는 것은 숨을 잘 못 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호흡은 기의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요. 기는 만류의 생기로서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니 영과 질, 정과 신이 이 작용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한다. 숨을 여유있게 쉬면 생활도 여유로워진다. 다음은 몸에 맞는 섭생이다.
먹고 마시는 것을 조절하여 과불급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면서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이니 오장육부의 특성과 작용에 맞게 오색과 오미의 조화를 이루는 섭생을 하게 되면 장부는 스스로 건강을 유지해준다. 다음은 운동이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걷기나 달리기나 단전 호흡 등 몸에 맞는 운동과 손발과 안면부 및 피부 마사지를 적절히 하면 기혈의 순환을 도와준다. 심화, 기화, 인화는 건강관리의 순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음은 심심작용간에 중도 생활을 한다. 한편에 치우치는 것은 다 병적인 요소이니 심신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의서에서도 사람의 모든 병은 다 물기운과 불기운의 불균형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선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몸의 수승화강을 도와주는 것은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처음이요 끝이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면서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요체는 정신 수양을 바탕으로 한 마음 공부에 있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고 일체의 헛된 잡념과 불평과 자기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지난날의 죄과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기의 생활 방식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게 한다. 이렇게 오래 하면 결국 정신이 통일되어서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품이 화평해진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며 마음이 자연히 깨끗해지고 병이 자연히 낫게 된다. 인체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하복부 아래에 있는 음기가 흉복부 상부에 있는 양기와 교류를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몸에서 열이 나는 현상과 설사의 증상은 결국 인체의 상하 그리고 음양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인체의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수승 화강은 이와 같은 원리의 바탕을 하고 있다. 사람이 망령되고 번잡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근심 걱정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침이 쓰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게 되는데 이것은 심화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즉, 약이 오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이런 말은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는 불기운이 성해서 신장의 물기운을 말리게 되며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심신간에 부조화된 작용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화기가 역상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승 화강을 도모하는 각종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건강생활의 기본에 강령이 되는 것이다. 수승 화강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한약요법이나 뜸요법, 그리고 단전요법과 자선법을 들 수가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한약 처방은 대개가 인체의 기혈과 수화의 불균형 부조화로 인한 병적인 상태를 균형과 조화로 인한 정상 상태로 유도하게 위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공진단이라 할 수가 있다.
공진단은 체질이 약한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약인데 선천적인 정기를 회복시켜주고 후천적인 에너지를 보충하여 수기를 오르게 하고 화기를 내리게 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체의 저항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질병을 예방한다. 단전 부위의 뜸을 뜨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나이가 30세가 넘은 경우에 하복부의 단전 부위의 뜸을 많이 떠주면 인체의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서 몸이 가벼워지고 무병장수에 이르게 된다. 단전 호흡은 좌선의 단전주 선법을 통해 그 빛을 더욱 발한다. 단전 호흡은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깨달음을 아울러 얻게 해주는 가장 요긴한 수련법이다. 방법은 마음과 기호를 단전에 주하게 되되 인체의 중심 부위인 하복부 단전 부위를 의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전 호흡은 천지 기운을 몸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여 기를 느끼고 축적하며 운영함으로써 천지 기운과 몸 기운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체의 수승화강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몸과 마음, 정신과 육신이 단전 호흡을 통해 하나로 조화되게 되며 육신의 건강을 이루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내면에 잠재된 무한 잠재 역량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몸에 피로가 오거나 한자리에 오래 앉았을 때는 손발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손발뿐만 아니라 전신에 그 영향을 주어 몸의 활기를 돌게 한다. 손발 풀기, 주먹 쥐기, 발가락 운동 등으로 요약되는 이 운동은 간단한 피로 회복과 함께 흥분으로 오르는 화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 그 방법을 보면 먼저 손을 가볍게 들어서 힘을 빼고 털어준다. 위치를 바꿔가며 사방으로 흔들어준다. 발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흔들어준다. 그런 다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를 약 100회가량 실시하고 다시 흔들어준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거나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을 서로 비벼주기도 하고 발가락 전체를 안마하듯 움직여준다. 발바닥을 누르는 지압도 효과가 있다. 운동을 할 때는 마음으로 단전을 의식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몸의 여기를 단전을 중심으로 하며 전신으로 기혈을 돌릴 수 있어서 수승화강에 도움이 되며 전신의 기혈순환 촉진과 마음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굴림대 운동이나 선체조, 선춤 등도 인체의 수승화강에 도움이 된다. 좌선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주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이는 정신의 안녕과 육신의 건강을 아울러 회복시켜주는 공부법이므로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수련법이다. 선을 오래 하면 인간의 자율신경을 강화하여 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심장에 심계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도 심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통의 물리적인 작용이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화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을 수행할 때 마음을 일경에 집중하는 것은 정신을 많이 쓰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이 신경이 흥분된 상태가 되면
심장이 흥분하여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며 혈액이 산성화되는데, 정신을 집중하여 간내의 작용이 정상화되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촉진하여 흥분된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신이 안정을 얻어 흥분과 억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생명의 질서가 정상화되고 심신의 안정이 스스로 기해지게 된다. 선을 오래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자연적으로 인체 내에서 수승화강의 순환작용이 원활해진다. 그리고 신장의 진수가 상승하고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 입안에 향기롭고 달콤한 옥수가 가득해진다. 이것이 수화의 순환이 잘 된다는 증거인 것이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 3회로 나누어 꿀꺽하고 삼켜 내린다. 이 침은 감노수라고 불릴 정도로 영약이 되는데, 자주 삼켜 내리면 몸을 윤택하게 하고 정기를 충창케 하여 만병을 제어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은 인체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양은 매우 적다. 사람의 몸에는 정이 통틀어 1대 6홉이 있다. 16세 남자가 아직 정을 내보내기 전에 그 양은 1대이다. 정액이 쌓여서 가득 차게 되면 3대까지 되기도 하지만 호손되거나 내보내지면서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1대도 못 된다. 정과 기는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인데, 기가 모이면 정이 가득하게 되고, 정이 가득하게 되면 기가 왕성해진다. 매일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정이 되기 때문에 쌀의 밑자는 풀을 청자를 합쳐서 정자를 만든 것이다. 사람이 성욕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이 소모되어 기가 쇠해지고, 기가 약해지면 정기가 허해져서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이라는 것은 인체 생명의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보배가 되므로 평소에 절제된 생활 속에서 정을 잘 간직하고 굳건히 하는 것이 양생의 기본이 된다. 우리가 먹는 주요 음식이나 숙주왕 녹용, 그리고 연령 구본단 등은 정을 보하고 혈기를 더해주는 약에 속한다. 관략근 수축이나 하복부 단전 위에 뜸을 떠주는 것, 그리고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는 단전주법은 몸에 있어서 정을 충만케 한다. 경옥고는 인체 모든 기관의 활력을 보강하며 허약한 기관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체질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증진시키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과로 및 피로 회복에 효과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옥고의 효능은 이미 여러 한의대와 한의학 연구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경옥고의 처방 구성을 보면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의 약재를 주원료로 제조한 보약제이다. 인삼은 대보원기, 보비익기라고 하는 약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려 인삼은 특별한 약성을 지닌 보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된 약성을 보면 기운을 보하는 영약으로 원기를 보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신체 허약, 피로, 소갈증, 발기부전, 각종 신경성 질환 등의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운동요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걷기와 조깅이다.
걷기 운동은 신체 하반신에서 운동을 유발시켜 신체의 중심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장에 효과를 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흡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이다.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되려면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어야 한다. 걷기 운동을 계속해도 좋지만 어느 정도 걷기가 숙달되면 조깅을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다. 조깅은 빨리 걷는 것과 같거나 이보다 조금 빨리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깅을 10주 동안 규칙적으로 한다면 체중이 가벼워지고 혈액 중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등 인체에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난다. 운동요법은 꾸준해야만 효과가 있으며 여건이 닿으면 요가나 기공, 단전 호흡 등을 감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민간요법으로 알로에나 죽염, 그 외에도 많은 종류가 사용되는데 이의 효과는 체질 및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인의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다 고르게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되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과식을 하면 암에 걸리기 때문이다.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구자가 3개 밑에 매 산자가 있다. 입이 3개가 되도록 산같이 많이 먹으면 암이 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짠 것, 매운 것, 뜨거운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뜨거운 것을 먹기 때문이다. 암은 기가 막힌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인체의 생명이 기의 조화인 것이니 그 기가 막히면 암도 생긴다는 것이다. 질병의 발생은 정기와 사기가 싸우는 것의 반영이다. 심화, 기화, 인화는 건강생활의 기본이니 심신을 항상 넉넉하고 여유있게 작용하여 감사생활을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도 주요한 원칙이 된다. 기의 근원은 바로 단전이다. 단전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력의 보고이다. 편작심서에서는 사람이 30을 넘으면 단전의 뜸을 수시로 뜨도록 권하였고 이것을 질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의 첩경으로 인정하였다. 생명의 중심점인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는 단전호흡은 우주기와 인체기의 교합 기예요. 기혈 조화와 수화의 균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초기 감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요법은 생강과 파뿌리, 귤껍질을 함께 넣어 달인 생강탕이다. 겨울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귤을 이용해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져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조금씩 먹고 보리차나 주스 등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은 금세 감기가 뚝 떨어지거나 급속도로 좋아지기보다는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목감기나 가벼운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모가차가 효과적이다. 보통 모가차, 생강차, 유자차가 좋다. 모가와 유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민간요법으로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을 넣고 따끈하게 끓여서 먹는다. 귤 껍질을 달여서 마시거나 귤 껍질과 생강, 대추 등을 함께 넣은 귤피 차도 좋고 생강즙에 꿀을 타서 뜨겁게 마셔도 좋다. 파 3뿌리, 생강 5조각, 마늘 1통을 잘 다져서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풀어진다. 그때 이 물에 설탕을 타서 잠자기 전에 마셔도 효과가 좋다. 물을 다진 다음 물엿이나 꿀을 섞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잘 저어 마시면 초기의 해열, 발한에 효과적이다.
배와 꿀을 섞어서 중탕에서 복용하면 목 감기에 좋다. 입안이 헐었을 때 무즙을 입에 물고 있으면 매우 좋다. 콧물이 날 때는 생강을 갈아 따뜻한 물에 넣고 꿀을 타 마신 뒤에 땀을 낸다. 양파즙은 비타민C의 흡수를 촉진하고 콧물 감기에 효과가 있다. 양파의 껍질 가까운 부분을 갈아서 자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파즙을 낸 다음 5배에서 10배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여기에 꿀을 타면 더욱 맛있다. 기침과 가래가 동반되는 감기에는 오미자 차가 좋다. 특히 어린이가 기침을 하면 오미자의 백문동 등에 한약재를 넣어 함께 달이면 효과적이다. 배와 마늘도 좋다. 큰 배 1개의 구멍을 10곳을 뚫고 여기에 껍질을 벗긴 마늘을 하나씩 넣은 다음 물에 적신 종이로 잘 싸서 불에 구워 먹는다. 이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며 기침을 먹게 한다. 파뿌리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썰어서 다양한 양의 물을 넣고 죽처럼 되게 달여서 식기 전에 먹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낸다. 파의 흰 부분은 감기로 인한 두통과 우환을 낫게 해준다. 코가 막혔을 때는 파의 흰 부분을 갈아 즙으로 만들어 탈지면에 묻혀 코 속에 넣는다. 감기의 기운이 느껴질 때는 팥뿌리를 진하게 끓여 마시고 열을 내면 해열이 된다. 다음은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1.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육체적 노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노화도 빨리 온다. 손발과 머리, 몸을 사용하는 적당한 일은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 1. 곧 노동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고 장수의 주요 담보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예외 없이 오래 살지 못하며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속에서 장수자가 많다고 한다.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고 육체는 쓰지 않으면 약해지게 된다. 2. 머리를 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메모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 머리를 쓰는 것도 좋다. 의드송리의 연마는 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일소일소하고 일로일로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일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찾아 재미와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식사 조절을 한다. 질과 양의 조절이 중요하다. 노하기에는 식사량을 늘려서 체중을 늘리는 것도 기쁘며 질을 낮추는 것도 좋지 않다. 과식은 위장을 상하게 하고 간식은 위장을 약하게 만든다. 5. 운동을 매일 한다. 적당한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고 있다. 호흡을 잘하면서 할 수 있는 체조나 산보가 무난하다. 6. 걷는 것을 생활화한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많이 걷는 것이 좋다. 걸음걸이가 어렵게 되면 노화가 급격히 심해진다. 중년기가 지나면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함께 많이 걸어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잠을 충분히 잔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머리에만 피곤이 오고 몸에는 피곤이 오지 않을 때라고 한다. 낮 시간에 적당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적절한 피로를 유발하는 것도 밤 시간의 숙면을 유도하는 도움이 된다. 8. 온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보통 추울 때는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도 약간 높아지는 수가 있다. 추운 겨울에 뇌졸중이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좋으나 목욕을 할 때는 물의 온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 물이 뜨거울 때는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적다. 9. 대선정을 즐긴다. 욕심은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못 보게 하는 봉사를 만든다.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한다. 선정은 심신건강의 유체요. 생사해탈의 큰 길이다. 빌딩 증후군. 빌딩 증후군은 고층 빌딩의 환기 부족으로 눈의 자극과 증상, 코의 충혈, 두통, 피로, 흉부 압박감, 구토 증상, 피부염 등의 증후군을 말한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출현한 새로운 문명병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고층 빌딩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신환경병인 것이다. 빌딩 증후군은 인공적인 공기 조절이 잘 안되고 실내 공기 오염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빌딩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1. 건물의 환기를 중시하여 오염원이 있는 실내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도록 노력한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 경우 오염된 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입주한다. 2. 실내에서는 흡연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3. 낮 시간 근무 중에는 자주 정화된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4.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량의 땀은 체내 노폐물로서 인체의 신진대사에 크게 도움이 된다. 5. 단전호흡은 생명의 근본인 정기, 곧 원기를 회복하는 호흡법이므로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이다. 빌딩 증후군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차가운 겨울에는 실내 온도의 보존 관계로 실내 공기의 환기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오염된 실내 공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으므로 미리미리 주의를 해야 한다. 가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이므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 폐의 기능을 올려주고 신체 리듬을 원활하게 해준다. 2. 음식은 적절히 자제하도록 한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므로 식욕이 증대하며 과식을 하기 쉬워진다. 3. 따뜻한 음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4. 코 점막의 건조를 예방한다. 5. 과일 등 계절 음식을 섭취하며 환절기의 적응력을 강화시킨다. 6. 햇볕을 충분히 쬐다. 맑은 가을 태양빛은 기분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에 보면 겨울은 밤이 길고 활동하는 낮이 짧은 추운 계절이니 어두워지려면 일찍 자고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려 일어나라 라고 하였다. 이 기간은 물이 얼고 땅이 얼어서 추위가 심하므로 일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가 하면 사람들의 활동도 둔해져서 몸이 웅크리고 다닌다. 만물이 잠드는 것과 같이 겨울철에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은 일조량과 관계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천인상응이라고 한다. 천인상응은 사계절에 따른 음양의 기운 변화에 인체가 순조롭게 순응한다는 것이다. 겨울철의 건강법은 양기를 발산하지 않고 저장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겨울철에는 정을 간직하고 신을 보호하며 절제하는 것을 겨울 양생의 근본으로 삼는다. 만약 겨울철에 과로하여 수기를 지나치게 손상하면
신이 담당하는 정신활동인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 정신활동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겨울철은 마음을 항상 안정되게 하고 몸은 갑자기 한기를 쬐지 않도록 보온에 주의하며 과로하여 땀을 흘리거나 양수를 소모치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장에 병을 얻기 쉬우며 봄이 되어 하지무력증에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겨울철은 날씨가 추워져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운동 시에 무리한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빙판길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동상에 주의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은 필요하지만 새벽 운동은 개인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며 운동 시에 땀을 너무 무리하게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1.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따뜻하면 실내 온도와 차이가 심해져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2. 실내의 습도를 높여야 한다. 공기 중의 습도가 모자라는 계절인데 실내의 경우도 난방으로 건조해질 위험이 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젖은 수건들을 널어두고 화초등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한다. 외부 공기가 차가운 탓에 창문을 꼭꼭 닫고 생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공기 중에 많은 세균들이 실내 속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적어도 하루에 2회 이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한다. 4. 옷을 너무 춥게 입거나 너무 두툼하게 옷을 많이 입지 않는 것이 좋다. 5. 그리고 가능하면 낮이 짧고 밤이 긴 만큼 너무 일찍 일어나서 차가운 기운을 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6. 특히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의 질환자는 기온의 변화에 따른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자는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하며 활동량이 적은 만큼 섭생에 주의하여 자칫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관리를 통해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밤에 과로를 하면 자칫 생체 리듬의 주기가 깨지기 쉬워진다. 일상생활에서 취침과 기상, 식사 시간 등 생리적인 현상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건강을 쉽게 잃을 수가 있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양기를 함양하고 비축하는 계절인 것처럼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및 섭생을 통해 신체의 기를 단련하고 보충하는 양생의 계절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 자란다고 한다. 수양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니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자기 자신을 관조하며 키워가는 것도 겨울이 주는 특별한 선물일 것이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그 기본은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고르게 먹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인데 그것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양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던하다. 실은 과식이나 포식은 탐욕의 산물이다. 실험에 의하면 자기의 양을 충분히 먹인 실험군과 그 양의 60%만 먹인 실험군을 비교해서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본 결과 60%만 먹인 실험군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음식의 양은 자기에게 적당한 양을 먹되 가능하면 위장이 편한 범위 내에서 조금 적게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식을 고르게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종류와 영양, 그리고 맛을 고루 먹는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을 오행의 원리에 근거하여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의 오색과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오미를 중요시하여 고르게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먹도록 식단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음식을 골고루 먹되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로부터 양생가에서는 음식은 적게 먹고 많이 씹으라고 했다. 매 식사 때마다 만복감에 약간 미치지 못하게 먹고 많이 씹어 먹는 것이 위장병의 예방은 물론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포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짜고 맵게 음식물을 먹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혈액의 산성화 내지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과식과 편식, 간식, 반체질식 등은 음식 건강에서 금기 사항이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은 생의 활력소를 마시는 것이다. 식사 후에 복부를 마사지하는 것과 가벼운 산책을 100여 보 하는 등 원만한 운동으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 기능을 왕성하게 도와주고 양치를 하는 등 구강 위생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저녁에는 휴식과 수면의 시간이므로 활동량이 줄어드니 음식 섭취도 적게 해야 한다. 음식물을 오래 잘게 씹으며 폭식을 하지 않는다. 영양물질의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오래도록 잘게 저작하며 천천히 삼킨다. 음식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입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 음식의 맛을 나게 하며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 폭식은 위장을 상하여 소화 흡수를 어렵게 한다. 잡념을 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은 식욕을 촉진하고 반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괴롭고 분노하면 식욕을 떨어뜨리고 소화 흡수 기능을 불리하게 한다. 복부 마사지와 산책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기능을 왕성하게 도와준다. 또한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등 구강 위생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다음은 건강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째, 올바른 정신 생활을 해야 한다. 사심은 장수의 적이다.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바르게 응한다 하였다. 항상 마음을 여유있게 둥글게 쓰도록 하자. 우리가 성인병으로 꽂고 있는 고혈압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신을 많이 써서 심화가 위로 역행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듯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늘 감사 생활을 하며 정신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건강 생활의 기본이다. 둘째, 올바른 숨쉬기이다. 숨쉬기, 곧 호흡은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요. 죽었다는 것은 숨을 안 쉰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숨을 잘 쉰다는 것이요. 잘못 산다는 것은 숨을 잘못 쉰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숨을 잘 쉬는 것일까? 그 근본은 단전의 기의 중심처로 호흡의 근원처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올바른 행동이다. 자기 체력에 맞는 적당한 노동과 알맞은 육체의 활동은 건강관리의 필수이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해도 몸에 과한 것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 특히 걷기 운동은 힘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체질에 맞는 올바른 식사이다. 건강을 생각하여 몸에 맞는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근래의 비만을 걱정한 나머지 인체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분 섭취까지도 꺼리는 일이 많은데, 이는 건강관리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심한 경우 신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노화가 앞당겨질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올바른 식사는 과음과 과식과 편식을 피하며 인체의 오장육부에 과불급이 없이 고루 도움이 되게 섭취하는 것이다. 과음과 과식, 과로는 인체의 균형을 깨고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취하는 적당한 휴식과 수면은 이러한 인체의 생명력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심하면 병으로까지 변환될 위험이 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 일에 일심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도 건강한 심신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바른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체에서 혈액순환 작용을 주도하는 심장이 말초 혈관까지 혈액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 부위에 이르면 그 힘이 소모되어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발에 적절한 자극을 하게 되면 다시 순환 기능을 강화시켜 전신 기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노화 기능 또한 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평소에 걷지 않는 사람은 발에 자극이 가지 않아 인체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게 됨으로써 노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발을 단련하는 운동 중에 기본은 걸음을 걷는 것이다. 걷기 운동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본적인 심신 단련법 중 하나이다. 걷기 운동은 방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산보를 하거나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는 방법 등 정상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해왔던 방법에 속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 건강 마음 건강입니다. 저자는 한의학 박사 손인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열학교실의 주임 교수인 저자는 서울시 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회 부회장, 그리고 대한경락경열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한의대 플렉대학의 명예학장을 겸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징기가 단전으로 내려오면 양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양기가 처음 들어오는 징후는 따뜻한 기운으로 알게 된다고 했듯 하나됨 그 자체가 황홀경이요 선의 경지이다.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양생하는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잘 순응했고 몸을 단련하는 방법에 능숙하며 음식도 절도 있게 먹고 일상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였으며 또한 헛되이 과려하지 않았으므로 몸과 정신이 다 건전해서 천수를 다하여 100살을 더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술 마시기를 물 마시듯 하고 취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과도히 하여 정액을 소모하며 진기를 간직해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고
지나치게 성적 욕구만을 추구하고 욕심에 집착하며 일상생활에 절도가 없다. 그래서 50살이 되면 쇠약해진다.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각각 천명에 달린 것이다. 천명이라 하는 것은 천지와 부모한테 받은 타고난 원기를 말한다. 아버지는 천이요, 어머니는 지가 된다. 부정 모열이 왕성하고 약해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수명이 다 다른 것이다. 사람이 원기를 받고 태어날 때 부모가 튼튼하면 반드시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원기를 받을 때 어느 한쪽만 튼튼하면 반드시 보통 정도나 그 이하로 살게 된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 일체가 유심조라. 몸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요. 몸의 근본은 마음이다. 옛날 신성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병이 나지 않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의사는 몸의 병만을 치료하려 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 몸은 마음이 나타난 바이요. 마음은 몸의 근본이라. 몸 건강은 마음 건강을 전제하고 마음의 건강은 몸 건강을 보증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지라 몸 건강은 마음 건강에서 비롯되어지고 마음 건강은 몸 건강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첫 번째 덕목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 생명의 기본 물질인 물은 감사 생활을 하면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준다. 감사 생활은 건강 생활과 복희의 증진에 원천이 된다. 다음은 호흡이다. 곧 숨을 잘 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숨을 안 쉰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숨을 잘 쉰다는 것이요. 잘못 산다는 것은 숨을 잘 못 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호흡은 기의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요. 기는 만류의 생기로서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니 영과 질, 정과 신이 이 작용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한다. 숨을 여유있게 쉬면 생활도 여유로워진다. 다음은 몸에 맞는 섭생이다. 먹고 마시는 것을 조절하여 과불급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면서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이니 오장육부의 특성과 작용에 맞게 오색과 오미의 조화를 이루는 섭생을 하게 되면 장부는 스스로 건강을 유지해준다. 다음은 운동이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걷기나 달리기나 단전 호흡 등 몸에 맞는 운동과 손발과 안면부 및 피부 마사지를 적절히 하면 기혈의 순환을 도와준다. 심화, 기화, 인화는 건강관리의 순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음은 심심작용간에 중도 생활을 한다. 한편에 치우치는 것은 다 병적인 요소이니 심신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의소에서도 사람의 모든 병은 다 물기운과 불기운의 불균형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선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몸의 수승화강을 도와주는 것은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처음이요 끝이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면서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요체는
정신 수양을 바탕으로 한 마음 공부에 있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고 일체의 헛된 잡념과 불평과 자기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지난날의 죄과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기의 생활 방식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게 한다. 이렇게 오래 하면 결국 정신이 통일되어서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품이 화평해진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며 마음이 자연히 깨끗해지고 병이 자연히 낫게 된다. 인체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하복부 아래에 있는 음기가 흉복부 상부에 있는 양기와 교류를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몸에서 열이 나는 현상과 설사의 증상은 결국 인체의 상하 그리고 음양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인체의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수승 화강은 이와 같은 원리의 바탕을 하고 있다. 사람이 망령되고 번잡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근심 걱정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침이 쓰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게 되는데 이것은 심화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즉, 약이 오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이런 말은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는 불기운이 성해서 신장의 물기운을 말리게 되며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심신간에 부조화된 작용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화기가 역상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승 화강을 도모하는 각종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건강생활의 기본에 강령이 되는 것이다. 수승 화강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한약요법이나 뜸요법, 그리고 단존요법과 자선법을 들 수가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한약 처방은 대개가 인체의 기혈과 수화의 불균형 부조화로 인한 병적인 상태를 균형과 조화로 인한 정상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공진단이라 할 수가 있다. 공진단은 체질이 약한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약인데 선천적인 정기를 회복시켜주고 후천적인 에너지를 보충하여 수기를 오르게 하고 화기를 내리게 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체의 저항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질병을 예방한다. 단전 부위에 뜸을 뜨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나이가 30세가 넘은 경우에 하복부의 단전 부위에 뜸을 많이 떠주면 인체의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서 몸이 가벼워지고 무병장수에 이르게 된다. 단전 호흡은 좌선의 단전주 선법을 통해 그 빛을 더욱 발한다. 단전 호흡은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깨달음을 아울러 얻게 해주는 가장 요긴한 수련법이다. 방법은 마음과 기호를 단전에 주하게 되되 인체의 중심 부위인 하복부 단전 부위를 의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전 호흡은 천지 기운을 몸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여 기를 느끼고 축적하며 운영함으로써 천지 기운과 몸 기운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체의 수승화강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몸과 마음, 정신과 육신이 단전 호흡을 통해
하나로 조화되게 되며 육신의 건강을 이루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내면에 잠재된 무한 잠재 역량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몸에 피로가 오거나 한자리에 오래 앉았을 때는 손발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손발뿐만 아니라 전신에 그 영향을 주어 몸의 활기를 돌게 한다. 손발 풀기, 주먹 쥐기, 발가락 운동 등으로 요약되는 이 운동은 간단한 피로 회복과 함께 흥분으로 오르는 화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 그 방법을 보면 먼저 손을 가볍게 들어서 힘을 빼고 털어준다. 위치를 바꿔가며 사방으로 흔들어준다. 발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흔들어준다. 그런 다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를 약 100회가량 실시하고 다시 흔들어준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거나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을 서로 비벼주기도 하고 발가락 전체를 안마하듯 움직여준다. 발바닥을 누르는 지압도 효과가 있다. 운동을 할 때는 마음으로 단전을 의식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몸의 여기를 단전을 중심으로 하며 전신으로 기혈을 돌릴 수 있어서 수승화강에 도움이 되며 전신의 기혈순환 촉진과 마음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굴림대 운동이나 선체조, 선춤 등도 인체의 수승화강에 도움이 된다. 좌선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주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이는 정신의 안녕과 육신의 건강을 아울러 회복시켜주는 공부법이므로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수련법이다. 선을 오래 하면 인간의 자율신경을 강화하여 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심장에 심계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도 심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통의 물리적인 작용이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화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을 수행할 때 마음을 일경에 집중하는 것은 정신을 많이 쓰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이 신경이 흥분된 상태가 되면 심장이 흥분하여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며 혈액이 산성화되는데 정신을 집중하여 간내의 작용이 정상화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촉진하여 흥분된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신이 안정을 얻어 흥분과 억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생명의 질서가 정상화되고 심신의 안정이 스스로 기해지게 된다. 선을 오래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자연적으로 인체 내에서 수승화강의 순환작용이 원활해진다. 그리고 신장의 진수가 상승하고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 입안에 향기롭고 달콤한 옥수가 가득해진다. 이것이 수하의 순환이 잘 된다는 증거인 것이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 3회로 나누어 꿀꺽하고 삼켜 내린다. 이 침은 감노수라고 불릴 정도로 영약이 되는데 자주 삼켜 내리면 몸을 윤택하게 하고 전기를 충창케 하여 만병을 제어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은 인체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양은 매우 적다.
사람의 몸에는 정이 통틀어 1대 6홉이 있다. 16세 남자가 아직 정을 내보내기 전에 그 양은 1대이다. 정액이 쌓여서 가득 차게 되면 3대까지 되기도 하지만 호손되거나 내보내지면서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1대도 못 된다. 정과 기는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인데, 기가 모이면 정이 가득하게 되고, 정이 가득하게 되면 기가 왕성해진다. 매일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정이 되기 때문에 쌀의 밑자는 풀을 청자를 합쳐서 정자를 만든 것이다. 사람이 성욕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이 소모되어 기가 쇠해지고, 기가 약해지면 정기가 허해져서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이라는 것은 인체 생명의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보배가 되므로 평소에 절제된 생활 속에서 정을 잘 간직하고 굳건히 하는 것이 양생의 기본이 된다. 우리가 먹는 주요 음식이나 숙주왕 녹용, 그리고 연령 구본단 등은 정을 보하고 혈기를 더해주는 약에 속한다. 관략근 수축이나 하복부 단전 위에 뜸을 떠주는 것, 그리고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는 단전주법은 몸에 있어서 정을 충만케 한다. 경옥고는 인체 모든 기관의 활력을 보강하며 허약한 기관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체질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증진시키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과로 및 피로 회복에 효과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옥고의 효능은 이미 여러 한의대와 한의학 연구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경옥고의 처방 구성을 보면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의 약재를 주원료로 제조한 보약제이다. 인삼은 대보원기, 보비익기라고 하는 약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려 인삼은 특별한 약성을 지닌 보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된 약성을 보면 기운을 보하는 영약으로 원기를 보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신체 허약, 피로, 소갈증, 발기부전, 각종 신경성 질환 등의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운동요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걷기와 조깅이다. 걷기 운동은 신체 하반신에서 운동을 유발시켜 신체의 중심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장에 효과를 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흡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이다.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되려면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어야 한다. 걷기 운동을 계속해도 좋지만 어느 정도 걷기가 숙달되면 조깅을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다. 조깅은 빨리 걷는 것과 같거나 이보다 조금 빨리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깅을 10주 동안 규칙적으로 한다면 체중이 가벼워지고 혈액 중의 중상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등 인체에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난다. 운동요법은 꾸준해야만 효과가 있으며 여건이 닿으면 요가나 기공, 단전 호흡 등을 감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민간요법으로 알로에나 죽염, 그 외에도 많은 종류가 사용되는데 이의 효과는 체질 및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인의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다 고르게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되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과식을 하면 암에 걸리기 때문이다.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구자가 3개 밑에 매 산자가 있다. 입이 3개가 되도록 산같이 많이 먹으면 암이 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짠 것, 매운 것, 뜨거운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뜨거운 것을 먹기 때문이다. 암은 기가 막힌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인체의 생명이 기의 조화인 것이니 그 기가 막히면 암도 생긴다는 것이다. 질병의 발생은 정기와 사기가 싸우는 것의 반영이다. 심화, 기화, 인화는 건강생활의 기본이니 심신을 항상 넉넉하고 여유있게 작용하여 감사생활을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도 주요한 원칙이 된다. 기의 근원은 바로 단전이다. 단전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력의 보고이다. 편작심서에서는 사람이 30을 넘으면 단전의 뜸을 수시로 뜨도록 권하였고 이것을 질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의 첩경으로 인정하였다. 생명의 중심점인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는 단전호흡은 우주기와 인체기의 교합 기예요. 기혈 조화와 수화의 균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초기 감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요법은 생강과 파뿌리, 귤껍질을 함께 넣어 달인 생강탕이다. 겨울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귤을 이용해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져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조금씩 먹고 보리차나 주스 등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은 금세 감기가 뚝 떨어지거나 급속도로 좋아지기보다는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목감기나 가벼운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모가차가 효과적이다. 보통 모가차, 생강차, 유자차가 좋다. 모가와 유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민간요법으로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을 넣고 따끈하게 끓여서 먹는다. 귤 껍질을 달여서 마시거나 귤 껍질과 생강, 대추 등을 함께 넣은 귤피차도 좋고 생강즙에 꿀을 타서 뜨겁게 마셔도 좋다. 파 3뿌리, 생강 5조각, 마늘 1통을 잘 다져서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풀어진다. 그때 이 물에 설탕을 타서 잠자기 전에 마셔도 효과가 좋다. 물을 다진 다음 물엿이나 꿀을 섞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잘 저어 마시면 초기의 해열, 발안에 효과적이다. 배와 꿀을 섞어서 중탕에서 복용하면 목감기에 좋다. 입안이 헐었을 때 무즙을 입에 물고 있으면 매우 좋다. 콧물이 날 때는 생강을 갈아 따뜻한 물에 넣고 꿀을 타 마신 뒤에 땀을 낸다. 양파즙은 비타민C의 흡수를 촉진하고 콧물 감기에 효과가 있다. 양파의 껍질 가까운 부분을 갈아서 자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파즙을 낸 다음 5배에서 10배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여기에 꿀을 타면 더욱 맛있다. 기침과 가래가 동반되는 감기에는 오미자 차가 좋다. 특히 어린이가 기침을 하면 오미자의 백문동 등에 한약재를 넣어 함께 달이면 효과적이다. 배와 마늘도 좋다. 큰 배 1개의 구멍을 10곳을 뚫고 여기에 껍질을 벗긴 마늘을 하나씩 넣은 다음 물에 적신 종이로 잘 싸서 불에 구워 먹는다. 이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며 기침을 먹게 한다. 파뿌리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썰어서 다양한 양의 물을 넣고 죽처럼 되게 달여서 식기 전에 먹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낸다. 파의 흰 부분은 감기로 인한 두통과 우환을 낫게 해준다. 코가 막혔을 때는 파의 흰 부분을 갈아
즙으로 만들어 탈지면에 묻혀 코 속에 넣는다. 감기의 기운이 느껴질 때는 팥뿌리를 진하게 끓여 마시고 열을 내면 해열이 된다. 다음은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1.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육체적 노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노화도 빨리 온다. 손발과 머리, 몸을 사용하는 적당한 일은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 1. 곧 노동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고 장수의 주요 담보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예외 없이 오래 살지 못하며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속에서 장수자가 많다고 한다.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고 육체는 쓰지 않으면 약해지게 된다. 2. 머리를 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메모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 머리를 쓰는 것도 좋다. 의드송리의 연마는 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일소일소하고 일로일로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일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찾아 재미와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식사 조절을 한다. 질과 양의 조절이 중요하다. 노하기에는 식사량을 늘려서 체중을 늘리는 것도 기쁘며 질을 낮추는 것도 좋지 않다. 과식은 위장을 상하게 하고 간식은 위장을 약하게 만든다. 5. 운동을 매일 한다. 적당한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고 있다. 호흡을 잘하면서 할 수 있는 체조나 산보가 무난하다. 6. 걷는 것을 생활화한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많이 걷는 것이 좋다. 걸음걸이가 어렵게 되면 노화가 급격히 심해진다. 중년기가 지나면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함께 많이 걸어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잠을 충분히 잔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머리에만 피곤이 오고 몸에는 피곤이 오지 않을 때라고 한다. 낮 시간에 적당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적절한 피로를 유발하는 것도 밤 시간의 숙면을 유도하는 도움이 된다. 8. 온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보통 추울 때는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도 약간 높아지는 수가 있다. 추운 겨울에 뇌졸중이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좋으나 목욕을 할 때는 물의 온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 물이 뜨거울 때는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적다. 9. 대선정을 즐긴다. 욕심은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못 보게 하는 봉사를 만든다.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한다. 선정은 심신건강의 요체요 생사해탈의 큰 길이다. 빌딩 증후군. 빌딩 증후군은 고층 빌딩의 환기 부족으로 눈의 자극과 증상, 코의 충혈, 두통, 피로, 흉부 압박감, 구토 증상, 피부염 등의 증후군을 말한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출현한 새로운 문명병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고층 빌딩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신환경병인 것이다. 빌딩 증후군은 인공적인 공기 조절이 잘 안되고 실내 공기 오염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빌딩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1. 건물의 환기를 중시하여 오염원이 있는 실내 공기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노력한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 경우 오염된 공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입주한다. 2. 실내에서는 흡연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3. 낮 시간 근무 중에는 자주 정화된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4.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량의 땀은 체내 노폐물로서 인체의 신진대사에 크게 도움이 된다. 5. 단전호흡은 생명의 근본인 정기, 곧 원기를 회복하는 호흡법이므로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이다. 빌딩 증후군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차가운 겨울에는 실내 온도의 보존 관계로 실내 공기의 환기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오염된 실내 공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으므로 미리미리 주의를 해야 한다. 가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이므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 폐의 기능을 올려주고 신체 리듬을 원활하게 해준다. 2. 음식은 적절히 자제하도록 한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므로 식욕이 증대하며 과식을 하기 쉬워진다. 3. 따뜻한 음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4. 코 점막의 건조를 예방한다. 5. 과일 등 계절 음식을 섭취하며 환절기의 적응력을 강화시킨다. 6. 햇볕을 충분히 쬐다. 맑은 가을 태양빛은 기분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에 보면 겨울은 밤이 길고 활동하는 낮이 짧은 추운 계절이니 어두워지려면 일찍 자고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려 일어나라 라고 하였다. 이 기간은 물이 얼고 땅이 얼어서 추위가 심하므로 일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가 하면 사람들의 활동도 둔해져서 몸이 웅크리고 다닌다. 만물이 잠드는 것과 같이 겨울철에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은 일조량과 관계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천인상응이라고 한다. 천인상응은 사계절에 따른 음양의 기운 변화에 인체가 순조롭게 순응한다는 것이다. 겨울철의 건강법은 양기를 발산하지 않고 저장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겨울철에는 정을 간직하고 신을 보호하며 절제하는 것을 겨울 양생의 근본으로 삼는다. 만약 겨울철에 과로하여 수기를 지나치게 손상하면 신이 담당하는 정신활동인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 정신활동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겨울철은 마음을 항상 안정되게 하고 몸은 갑자기 한기를 쬐지 않도록 보온에 주의하며 과로하여 땀을 흘리거나 양수를 소모치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장에 병을 얻기 쉬우며 봄이 되어 하지무력증에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겨울철은 날씨가 추워져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운동 시에 무리한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빙판길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동상에 주의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은 필요하지만 새벽 운동은 개인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며 운동 시에 땀을 너무 무리하게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1.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따뜻하면 실내 온도와 차이가 심해져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2. 실내의 습도를 높여야 한다. 공기 중의 습도가 모자라는 계절인데 실내의 경우도 난방으로 건조해질 위험이 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젖은 수건들을 널어두고 화초등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한다. 외부 공기가 차가운 탓에 창문을 꼭꼭 닫고 생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공기 중에 많은 세균들이 실내 속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적어도 하루에 2회 이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한다. 4. 옷을 너무 춥게 입거나 너무 두툼하게 옷을 많이 입지 않는 것이 좋다. 5. 그리고 가능하면 낮이 짧고 밤이 긴 만큼 너무 일찍 일어나서 차가운 기운을 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6. 특히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자는 기온의 변화에 따른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자는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하며 활동량이 적은 만큼 섭생에 주의하여 자칫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관리를 통해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밤에 과로를 하면 자칫 생체 리듬의 주기가 깨지기 쉬워진다. 일상생활에서 취침과 기상, 식사 시간 등 생리적인 현상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건강을 쉽게 잃을 수가 있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양기를 함양하고 비축하는 계절인 것처럼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및 섭생을 통해 신체의 기를 단련하고 보충하는 양생의 계절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 자란다고 한다. 수양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니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자기 자신을 관조하며 키워가는 것도 겨울이 주는 특별한 선물일 것이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그 기본은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고르게 먹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인데 그것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양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던하다. 실은 과식이나 포식은 탐욕의 산물이다. 실험에 의하면 자기의 양을 충분히 먹인 실험군과 그 양의 60%만 먹인 실험군을 비교해서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본 결과 60%만 먹인 실험군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음식의 양은 자기에게 적당한 양을 먹되 가능하면 위장이 편한 범위 내에서 조금 적게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식을 고르게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종류와 영양 그리고 맛을 고루 먹는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을 오행의 원리에 근거하여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의 오색과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오미를 중요시하여 고르게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먹도록 식단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음식을 골고루 먹되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로부터 양생가에서는 음식은 적게 먹고 많이 씹으라고 했다. 매 식사 때마다 만복감에 약간 미치지 못하게 먹고 많이 씹어 먹는 것이 위장병의 예방은 물론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포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짜고 맵게 음식물을 먹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혈액의 산성화 내지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과식과 편식, 간식, 반체질식 등은 음식 건강에서 금기사항이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은 생의 활력소를 마시는 것이다. 식사 후에 복부를 마사지하는 것과
가벼운 산책을 100여 부 하는 등 원만한 운동으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 기능을 왕성하게 도와주고 양치를 하는 등 구강 위생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저녁에는 휴식과 수면의 시간이므로 활동량이 줄어드니 음식 섭취도 적게 해야 한다. 음식물을 오래 잘게 씹으며 폭식을 하지 않는다. 영양물질의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오래도록 잘게 저작하며 천천히 삼킨다. 음식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입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 음식의 맛을 나게 하며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 폭식은 위장을 상하여 소화 흡수를 어렵게 한다. 잡념을 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은 식욕을 촉진하고 반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괴롭고 분노하면 식욕을 떨어뜨리고 소화 흡수 기능을 불리하게 한다. 복부 마사지와 산책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기능을 왕성하게 도와준다. 또한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등 구강 위생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다음은 건강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째, 올바른 정신 생활을 해야 한다. 사심은 장수의 적이다.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바르게 응한다 하였다. 항상 마음을 여유있게 둥글게 쓰도록 하자. 우리가 성인병으로 꽂고 있는 고혈압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신을 많이 써서 심화가 위로 역행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듯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늘 감사 생활을 하며 정신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건강 생활의 기본이다. 둘째, 올바른 숨쉬기이다. 숨쉬기, 곧 호흡은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요. 죽었다는 것은 숨을 안 쉰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숨을 잘 쉰다는 것이요. 잘못 산다는 것은 숨을 잘못 쉰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숨을 잘 쉬는 것일까? 그 근본은 단전의 기의 중심처로 호흡의 근원처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올바른 행동이다. 자기 체력에 맞는 적당한 노동과 알맞은 육체의 활동은 건강관리의 필수이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해도 몸에 과한 것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 특히 걷기 운동은 힘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체질에 맞는 올바른 식사이다. 건강을 생각하여 몸에 맞는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근래의 비만을 걱정한 나머지 인체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분 섭취까지도 꺼리는 일이 많은데 이는 건강관리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심한 경우 신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노화가 앞당겨질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올바른 식사는 과음과 과식과 편식을 피하며 인체의 오장육부에 과불급이 없이 고루 도움이 되게 섭취하는 것이다. 과음과 과식, 과로는 인체의 균형을 깨고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취하는 적당한 휴식과 수면은 이러한 인체의 생명력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심하면 병으로까지 변환될 위험이 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 일에 일심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도 건강한 심신관리에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체에서 혈액순환 작용을 주도하는 심장이 말초 혈관까지 혈액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 부위에 이르면 그 힘이 소모되어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발에 적절한 자극을 하게 되면 다시 순환 기능을 강화시켜 전신 기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노화 기능 또한 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평소에 걷지 않는 사람은 발에 자극이 가지 않아 인체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게 됨으로써 노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발을 단련하는 운동 중에 기본은 걸음을 걷는 것이다. 걷기 운동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본적인 심신 단련법 중 하나이다. 걷기 운동은 방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산보를 하거나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는 방법 등 정상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해왔던 방법에 속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